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2페이지에 있는 원순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의 문제를 풀어보기 이전에 잠깐 원순열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B, C라는 세 명을 원형 탁자에 배열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원순열로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앉히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 이 A, B, C로 나타날 수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생각을 한 다음 이 순서대로 한번 앉혀보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순열의 수대로 한번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해서 총 3팩토리얼이 되는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각각에 해당되는 원순열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 순서, 시계 방향 순서대로 그리게 되는 거니까 A, B, C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A, C, B 이렇게 앉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경우에는 B, A, C 이렇게 앉게 될 거고 네 번째 경우에는 B, C, A 다섯 번째 경우는 C, A, B 여섯 번째 경우는 C, B, A 이런 식으로 앉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미 개념 강의에서 들어봤겠지만 원순열의 경우에서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보게 돼요. 그래서 회전해서 같은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것을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B, C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와 일치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을 또 반대로 하면 이 경우가 여기에서 하나씩 왼쪽으로 한 칸씩 가면 A, C, B 이 경우가 중복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이 세 가지가 한 가지의 경우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나머지는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A, C,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것을 한 칸씩 회전한다면 회전을 해서 A, C,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은 경우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계 방향으로 보니까 A, C,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이 세 가지가 한 가지의 경우가 돼서 따라서 이 세 명을 원순열로 배열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 경우도 각각 세 가지가 나왔고 여기도 왜 세 가지가 나왔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에 이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총 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씩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에 우리가 첫 번째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 세 명에 대해서 순열의 수를 생각했고 순열을 생각해서 3팩토리얼이 됐었고 근데 여기에서 각각 중복될 수 있는 가지수는 하나, 둘, 세 가지가 됐기 때문에 3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팩토리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2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이제 3명이 아니라 n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명이 원형 탁자에 앉았을 때 그 원순열의 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n명을 순열로 표현한 n 팩토리얼에서 중복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결국에 자리가 n개, 자리가 n개이므로 n개만큼 중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으로 나누게 돼서 n-1 팩토리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원순열의 수는 n-1 팩토리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기에서 A가 회전을 하는 경우를 제거를 할 것이라면 애초에 회전을 시키지 않고 A를 고정을 시킬 수 있을까요? A를 고정시켰을 때 나머지 n-1명이 배열되는 이 순열의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n-1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원순열의 수를 보는 방법이었고, 자, 이번에는 이제 12쪽에 있는 예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일단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구성원을 부, 모, 그리고 나머지 4명의 구성원을 A, B, C, D라고 칭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1번, 6명의 가족이 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1번은 정말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원순열의 수를 구하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따라서 1번은 6명이 앉는 거기 때문에 6에서 1을 뺀 5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겠죠. 즉 120까지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부모가 이웃하에 앉는 모든 경우의 수. 자, 여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을 할 때는 그 이웃하는 그 단체를 묶으면 되겠죠. 아빠랑 엄마를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이 5명을 원형 탁자에 배열하는 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명이기 때문에 4 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웃을 한다고 했으면 이게 이렇게 이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둘이 순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부, 모 순서대로 읽는 것과 모, 부, 이 순서대로 읽는 것은 회전을 해서 같아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각각 생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4 팩토리얼은 24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정답은 4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부모가 마주보고 앉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라고 했네요. 부모가 마주 본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6명이니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부가 여기를 앉게 된다면 마주보고 앉으니까 엄마 자리는 당연히 여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빠를 여기에 고정시켰다고 했을 때 엄마는 당연히 여기 앉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엄마의 경우는 생각을 해주지 않고, 그럼 나머지 A, B, C, D의 자리만 배열을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4명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아빠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열의 수와 같게 되겠죠. 따라서 4 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정답은 2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두 사람 A, B를 포함한 8명의 춤 동아리 회원이 원탁에 둘러앉았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A, B가 이웃하에 앉은 모든 경우의 수. 2번 A, B가 마주보고 앉은 모든 경우의 수. 이것은 우리가 방금 봤던 예제 1번과 유형이 같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1번에 1번. 이웃하여 않는 모든 경우의 수는 우리가 방금 했었듯이 그 A, B를 묶어서 하나로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럼 하나로 생각하면 결국 7명이 원탁에 배열되어 있을 때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니까 6 팩토리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또 이웃한다고 했을 때는 경우가 두 가지 A, B 순서로 갈 수도 있고 B, A 순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6 팩토리얼이 720이고 곱하기 2니까 144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A, B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여기도 한번 8명이 앉을 경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A가 여기를 앉았다고 하면 마주보고 앉는 이쪽에 B가 당연히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 A를 고정시켰다고 하면 B는 여기에 당연히 앉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나머지 6명의 자리를 배열하는 경우와 같으므로 이때 6 팩토리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답은 7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절판에서 음식을 배열하는 모든 방법의 수는 원순열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생활과 관련된 원순열의 문제를 만들고 푸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원순열 문제를 만들고 푸는 과정은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이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 구절판에서 음식을 배열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구절판은 우리가 보통 가운데 쪽에는 밀전병이나 이런 싸먹을 수 있는 재료가 있고, 나머지에는 이 쌀 수 있는 야채들, 그런 채소들 같은 걸 담기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가능한 경우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는 8가지는 원순열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운데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9가지가 있으니까 9가 될 것이고, 여기에 나머지 8가지를 원순열로 생각하니까 7 팩토리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둘을 곱한 게 이 구절판에 재료를 넣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주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원순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중복순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